매번 화가 나면 문을 세게 닫고 물건을 던졌어요. 그리고 때론 손찌검까지 했죠. 아, 또 국이 짜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아파. 이 정도로 아파해. 약해 빠져서는. 아, 그 고아원 출신이라는 분이시군요. 우리 진우가 참 착해요. 저런 애를 거두어 주다니. 넌 도망쳐야 해. 넌 내 인생을 빼앗기면 안 되는 애야. 남편이 아내의 팔목에 멍이 들도록 잡는 게 정상이야? 이 아이는 이제 내 딸이야. 손대면 넌 다시는 내 자식 아니야. 넌 이미 내 가족이야.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야.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모두 무료니까 가볍게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서울 근교 단독주택, 이른 아침 6시.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함께 이다은이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벌써 3년째. 하지만 아직도 이 집이 낯설기만 합니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며 이다은은 어젯밤 일을 떠올립니다. 또다시 진우에게 밥이 맛없다는 말을 들었죠. 고아원에서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이다은이 요리를 못할 리 없는데 이 집에서는 늘 트집을 잡힙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다은아,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 최금자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섭니다. 62살이지만 아직 정정한 모습이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다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아침 준비, 청소, 빨래, 그리고 저녁 손님 준비까지 늘 똑같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금자는 말없이 이다은 옆에 서서 김치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시아버님께서 오늘 회사 사람들 모시고 온다고 하셨죠? 준비할 게 많을 텐데. 이다은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다은에게는 이런 대가족 모임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며칠 동안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금자가 이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 순간 이다은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시어머니뿐이니까요. 하지만 금자도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라 마음만 있을 뿐 실제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쌀을 씻으며 이다은은 결혼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했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아침 8시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 앉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는 신문을 펼쳐든 채 이다은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입니다. 밥이 너무 되었네. 물 조절을 제대로 못하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집니다. 이다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합니다. 사실 밥은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늘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금자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합니다. 밥이 아주 맛있는데요? 다은이가 정성껏 지었네. 하지만 시아버지는 콧방귀만 낍니다. 며느리를 두둔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죠. 남편 박진우가 넥타이를 매며 내려옵니다. 36살의 나이답지 않게 얼굴에 피로가 가득합니다. 회사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아내에게 풀어내죠. 아, 또 국이 짜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진우의 말에 이다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젯밤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소금을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아무리 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이다은이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맺히지만 참습니다. 울면 안 되거든요. 울면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금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국간이 딱 좋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짠 걸 못 먹어서 그래. 며느리를 감싸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진우가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편만 드시네요. 비꼬는 투입니다. 어머니가 자신보다 며느리를 챙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국을 떠먹습니다. 말대꾸를 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니까요. 이다은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결혼 전에는 이제 나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고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건 늘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25가지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는데 결혼하면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가족 말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서로 걱정해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시댁 식구들은 이다은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난 뒤로는 더욱 차갑게 대했죠. 친정 도움도 못 받을 거면서 뭘 바라고 시집왔나 하는 말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다은이 덤으로 얻어온 짐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진우도 연애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다은의 처지를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감싸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 앞에서 이다은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저녁에 손님들 오시니까 청소 좀 제대로 해놔. 창피하게. 진우가 가방을 들며 던지는 말입니다. 마치 이다은이 평소에 청소를 대충 한다는 듯한 말투죠. 이다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차피 혼자서 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시아버지도 일어나며 한마디 던집니다. 손님들한테 우리 집 체면 깎이는 일 없게 해. 알겠지? 따가운 시선이 이다은을 훑어봅니다. 이다은은 또다시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와 시아버지가 나간 뒤 부엌에는 이다은과 금자만 남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금자가 설거지를 하는 이다은 옆으로 다가옵니다. 다은아, 네 어머니. 이다은이 고개를 돌립니다. 금자의 눈빛이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밥은 꼭 챙겨 먹어. 아무도 널 챙겨주지 않더라도 나 하나는 있잖아. 이다은은 잠시 손을 멈춥니다. 금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긴 하지만 그냥 의례적인 위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라는 위치에서 며느리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말이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다은이 작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말은 결심에서 나온 진심이었거든요. 금자는 이다은을 보며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던 그 시절을 말이죠. 오후가 되자 이다은은 집 전체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안방,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고 또 닦습니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 타일까지 솔로 문지릅니다. 저녁 손님 준비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또 혼날 테니까요. 이다은은 고아원에서 배운 꼼꼼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금자는 이다은이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남편이 며느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며느리가 게을러진다는 이유죠. 금자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 어린 며느리가 혼자 이 큰 집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 보여요. 저녁 7시 진우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집에 들어섭니다. 모두 5명의 손님들이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다은이 정성껏 준비한 상차림을 보고도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진우는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이네라고 말하며 이다은을 무시합니다. 자기 소개 좀 해봐. 진우가 이다은을 부릅니다. 이다은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 그 고아원 출신이라는 분이시군요. 한 손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이다은의 얼굴이 순간 붉어집니다. 금자가 안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다가 반복합니다. 저런 말을 듣고도 꾹 참고 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이다은을 향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마치 하인 취급을 하는 거죠. 물 좀 가져와, 안주 더 내와 하며 턱짓으로 부립니다. 이다은은 부엌을 오가며 계속 시중을 듭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참을성이 지금도 자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우가 참 착해요. 저런 애를 거두어 주다니. 한 손님이 술에 취해 중얼거립니다. 거두어 준다는 표현에 이다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애완동물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거죠. 진우는 그런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불쌍해서요라며 웃어넘깁니다. 이다은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갑니다. 이다은은 어지러진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서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으니 눈물이 핑 돕니다. 진우는 샤워를 하러 올라가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 설거지 다 하고 올라와. 고마워하는 말은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조입니다. 이다은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금자가 조용히 거실로 내려옵니다. 이다은이 혼자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다은아, 나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금세 끝나요. 이다은이 손을 흔들며 말립니다. 하지만 금자는 이미 행주를 들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워도 이다은은 참습니다. 뜨거운 물을 쓰면 가습기가 많이 나온다고 시아버지가 잔소리하거든요. 다은아. 네, 어머니. 너무 힘들지? 금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다은은 잠시 손을 멈춥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다은이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다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어젯밤 늦게 잠들었지만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습니다. 요즘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든요. 아침 준비를 하는데 진우가 내려옵니다. 아, 어제 창피해서 어쩔 뻔했네.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어버버할 거면 차라리 나타나지나 말지. 이다은은 어버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죠. 미안했어.
다음엔 더 조심할게. 이다은이 고개를 숙입니다. 진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로 향합니다. 시아버지도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며 나갑니다. 집에 이다은과 금자만 남았습니다. 금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통통했던 얼굴이 이제는 뺨이 쏙 들어갔어요. 다은아, 오늘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을까? 금자의 제안에 이다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해먹는 게 더 맛있어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죠. 이다은의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뿐입니다. 오후 2시쯤 이다은은 빨래를 널러 마당에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입니다. 잠시나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뿐이죠. 다은아, 진우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옵니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다은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니 진우가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습니다.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잖아. 진우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다은은 당황합니다. 와이셔츠는 분명히 옷장에 걸어뒀거든요. 옷장에 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다은이 서둘러 옷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헤맬 거야?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진우가 이다은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이다은이 아파요라고 말하지만 진우는 더 세게 잡습니다. 아파? 이 정도로 아파해? 정말 약해 빠진 게. 진우가 이다은의 팔을 더 세게 비틉니다. 이다은의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못합니다. 더 화를 낼까봐 무서워서요. 금자가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진우는 옷을 입고 나가버린 뒤입니다. 이다은은 팔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금자가 급히 다가와 이다은의 팔을 확인합니다. 팔목 부분이 빨갛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이다은이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금자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짓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이다은은 회사에 병가를 냅니다. 팔목 멍이 더 심해져서 긴 소매로 가려도 티가 날 정도입니다. 동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약국에서 얼음찜질팩을 사고 집 근처 공원에 앉아 팔목에 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다은은 자신을 탓합니다. 남편을 더 잘 챙겼다면, 더 완벽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아 출신이라서 모자란 게 많다고 여기는 거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금자가 있다는 걸 이다은은 모릅니다. 금자는 시장을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발견한 거죠.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는 이다은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금자는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금자는 안방으로 향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예전에 여행용으로 샀다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캐리어입니다. 금자는 그 가방을 이불 아래 깊숙이 숨깁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며느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처럼 이다은이 부서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에는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던 이다은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도 함께 되살아나죠. 23세 시집온 금자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고 남편은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참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내가 그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줬다면. 금자가 중얼거립니다. 40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다은의 모습은 자신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금자에게는 최소한 친정이라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다은은 완전히 혼자예요. 새벽 5시 금자는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6시가 되자 이다은이 부엌에 나타납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상해 보입니다. 긴 소매 블라우스로 팔목을 가렸지만 금자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너도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금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진우와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계란이 너무 익었네, 김치가 시큼해하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요.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진우가 가방을 들며 던지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나간 뒤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다은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금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다은의 습관적인 대답이에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은 거야. 금자의 말에 이다은이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이다은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젊을 때 이 집에 와서 비슷하게 살았어. 그때는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견뎌낸 게 아니라 그냥 포기했지. 하지만 넌 달라야 해. 너는 아직 젊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능력이 있잖아. 오후에 금자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시장 좀 보고 올게.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입니다. 금자는 자신의 적금을 일부 해약합니다. 2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에요. 가족 일이 있어서요. 창구 직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합니다. 두 번째는 약국입니다. 응급처치용품 좀 주세요. 소독약, 연고, 진통제, 수면제까지. 금자가 차근차근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려고요. 세 번째는 문구점입니다. 투명한 진공팩 여러 개를 삽니다. 옷이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할 때 쓰려는 거죠. 마지막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혹시 월세방 있나요?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금자의 대답에 사장은 의아해하지만 서울역 근처 원룸 하나를 추천합니다. 교통이 좋고 보증금 500, 월세 50이에요. 금자는 계약서 양식을 받아 챙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다은이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어머니, 많이 무거우셨죠? 괜찮다. 금자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닫고 금자는 구입한 물건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습니다. 응급처치용품, 진공팩, 현금,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놀랍니다.
금자는 물건들을 진공팩에 나누어 담기 시작합니다. 응급약품은 하나의 팩에, 현금은 다른 팩에, 이다은의 새 속옷과 양말도 몇 벌 준비합니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다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금자가 서둘러 물건들을 캐리어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금자는 이다은을 자꾸 쳐다봅니다. 이 계획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너무 성급하면 이다은이 놀랄 테고 너무 늦으면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보세요? 이다은이 웃으며 묻습니다. 그냥 우리 며느리가 예뻐서. 금자의 대답에 이다은이 부끄럽게 웃습니다. 밤 10시 진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다행히 심하게 취하지는 않았어요. 이다은이 저녁을 데워주고 평범한 저녁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금자의 마음속에는 큰 계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이다은이 회사에 간 사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 서류를 찾습니다. 신분증, 통장, 보험 서류까지 모든 걸 복사해둬야 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금자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다은의 멍든 팔목을 떠올리니 다시 결심이 굳어집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해요. 복사한 서류들을 캐리어에 넣고 금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금 통장을 확인합니다. 1년 정도는 두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있어요. 그 정도면 이다은이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 이다은이 돌아오자 금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다듬고 있어요.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일지, 어떻게 말해야 이다은이 받아들일지. 그날 밤 금자는 캐리어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제 거의 준비가 완료됐어요. 부족한 건 용기뿐입니다. 며느리에게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할 용기 말이에요. 새벽 3시 금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다은을 지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이다은은 금자의 방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하려고 옷장까지 정리하기로 했어요. 진우와 시아버지는 골프를 치러 나간 터라 집안이 조용합니다. 어머니, 옷장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이다은이 옷장 문을 엽니다. 평소에 잘 정리되어 있던 옷장이 오늘은 왠지 어수선해 보입니다. 안쪽 구석에 뭔가 큰 물건이 밀려 있어요. 뭐지? 이다은이 궁금해하며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러자 검은색 캐리어 가방이 나타납니다. 새 것 같아 보이는 캐리어가 왜 이런 곳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다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청소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합니다. 캐리어를 끌어내는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이다은이 중얼거리며 지퍼를 살짝 열어봅니다. 그 순간 눈이 커집니다. 가방 안에는 진공팩에 담긴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있어요. 첫 번째 팩에는 소독약, 연고, 진통제 같은 응급처치용품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팩에는 새 속옷과 양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금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이즈 같아 보여요. 세 번째 팩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나옵니다. 이다은은 깜짝 놀라며 서류를 펼쳐봅니다. 자신의 신분증 복사본, 통장 사본, 보험 서류 복사본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걸까요?
가장 밑에서 부동산 계약서 양식이 나옵니다. 서울역 근처 원룸이라고 적혀 있고 보증금과 월세 금액까지 적혀 있어요. 이다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서류가 여기에? 이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금자가 시장에서 돌아온 모양이에요. 이다은은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금자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다은아, 뭐하고 있어? 금자가 방 앞에서 묻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이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금자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열린 캐리어를 발견합니다. 금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들킬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다은은 서류를 들고 일어서며 금자를 바라봅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다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금자는 잠시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앉아라. 금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다은은 침대 끝에 앉고 금자는 의자를 가져와 앞에 앉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다은아, 놀랐지? 금자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네, 많이요. 어머니, 이게 정말 뭐예요? 왜 제 서류가 여기에 있고 부동산 계약서는 또 뭐고? 넌 도망쳐야 해. 금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다은의 눈이 더욱 커집니다. 도망쳐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이게 정상이 아니야. 남편이 아내 팔목에 멍이 들도록 잡는 게 어디 정상이야? 금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이다은은 무의식적으로 팔목을 만집니다. 멍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해요. 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야. 금자가 캐리어를 가리킵니다. 여기 응급약품도 있고 당분간 입을 옷도 있어. 그리고 내 연금으로 1년 정도는 너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이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왜 이런 걸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 며느리가 아니야. 금자가 이다은의 손을 잡습니다. 넌 내 인생을 빼앗기면 안 되는 사람이야. 가족 하나 없는 너를 이 집에서 부서지게 놔둘 순 없어. 이다은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뒤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저 때문에 아들과 싸우게 되잖아요. 이다은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아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막지 못했지. 금자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납니다. 어머니, 이다은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울지 마. 우는 건 여기서 벗어난 다음에 해. 금자가 이다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다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고아원 이후로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넌 대학까지 혼자 힘으로 졸업했잖아. 회사 일도 잘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금자가 격려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 집이 널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야. 이다은은 캐리어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물건들을 보니 금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본 그날부터야. 그때 결심했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금자의 고백에 이다은이 놀랍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었구나. 이다은이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한 모습을 보셨네요. 창피할 게 뭐 있어. 힘들 때 우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그런 감정도 숨기고 사는 게 더 안타까워. 금자가 이다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진우와 시아버지가 골프에서 돌아온 모양이에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둘러 캐리어를 옷장에 밀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옵니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금자와 이다은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급박한 상황이지만 금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 방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섭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반쯤 열린 캐리어를 보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다은은 말을 못하고 있고 금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금자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아. 금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진우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이다은의 신분증 복사본,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까지.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진우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어요? 이다은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떨고 있습니다. 금자는 의연하게 진우를 바라봅니다. 보는 대로야. 다은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지. 금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단이 느껴져요. 새로운 삶이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집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우가 큰 소리로 따집니다. 그 소리에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섭니다. 무슨 소동이야? 박철수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뭔 짓거리야? 진우가 시아버지에게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다은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 모든 걸 몰래 준비했다고요. 박철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뭐라고? 이 집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근처 이웃들도 들을 만큼 큰 소리죠. 금자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도망이 아니야. 구출이지. 그 말에 진우와 박철수가 동시에 소리칩니다. 구출이요? 내가 다은이한테 하는 짓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금자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 팔목에 멍이 들도록 잡는 게 정상이야? 진우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화가 나면 사람을 다치게 해도 된다는 거야? 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다은은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은아, 넌 아무 말 하지 마. 금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이야기야. 박철수가 분노로 떨며 다가옵니다. 감히 이 집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내가 이 집에서 몇십 년을 먹고 살았는데 그의 침이 튈 정도로 격분해 있습니다. 먹고 살았다고? 금자가 비웃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집 일을 했는데 먹고 살았다고 해요?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금자의 목소리에 4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해도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아픈데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봐가며 살았어요.
진우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합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평소에 어머니 같지 않아요. 평소에나 금자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평소에 나는 겁쟁이였지. 잘못된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있는 비겁한 여자였어. 금자는 이다은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 아이를 보니까 예전의 나 같았어. 아무도 지켜주지 않던 그때의 나 말이야. 23세 이 집에 와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그때처럼. 어머니가 뭘 아세요? 진우가 소리칩니다. 다은이는 제 아내예요. 어머니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아내라고? 금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아내를 저렇게 대하는 게 남편이야? 매일 트집 잡고 무시하고 심지어 손까지 대는 게. 그때 진우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금자가 묻습니다. 다은이 위치 추적 기록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나와요. 위치 추적? 금자가 놀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내가 며느리 핸드폰에 그런 걸 깔아놨다고? 당연하죠. 제 아내인데 어디 가는지 알아야죠. 진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다은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그런 게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금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야? 아내를 감시하는 게? 금자가 진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내가 이런 놈이었어? 진우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집니다. 은행, 약국, 부동산 중개소. 어머니가 이 모든 곳을 다녔네요. 그가 금자를 째려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 다 내가 했어. 금자가 당당하게 인정합니다. 내 돈으로 내 발로 직접 준비했지.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말이야. 박철수가 참다 못해 소리칩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의 외침에 집 전체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예요. 금자는 오히려 웃습니다. 나가라고? 좋아. 하지만 혼자 나가는 게 아니야. 그녀가 이다은의 손을 잡습니다. 다은이도 함께 나갈 거야. 안 돼요. 진우가 이다은의 다른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다은이는 제 아내예요. 어디 가면 안 돼요. 그 순간 이다은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파요. 진우가 너무 세게 잡아서 팔목에 다시 상처가 생길 것 같아요. 금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습니다. 손 놔. 금자가 진우의 손목을 잡고 떼어냅니다. 또 다은이를 아프게 할 거야? 진우가 어머니를 밀쳐냅니다. 어머니가 왜 이래요?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해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어. 오래전부터요? 박철수가 불안해합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다은이가 이 집에 시집온 날부터. 금자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합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작아지고 웃음을 잃어가는 걸 보면서부터 계속. 이다은이 금자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진우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은이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금자는 차갑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다은이한테 한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 되돌릴 수 있어요. 제가 변할게요. 진우가 절규합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요. 다시는 손대지 않을게요.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고? 몇 번이나 들어본 소리야. 술 먹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 날 또 똑같이 하고. 금자는 이다은에게 다가갑니다. 다은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여기 남아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이다은은 금자와 진우를 번갈아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금자가 천천히 일어나 아들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진우의 뺨을 힘껏 후려칩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널 사람으로 키운 적은 없구나. 금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충격에 빠진 진우와 박철수. 그리고 그 순간 금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립니다. 어머니. 이다은이 재빨리 달려가 금자를 부축합니다.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심장약. 서랍에. 금자가 힘겹게 말합니다. 이다은이 재빨리 금자의 방 서랍을 뒤져 심장약을 찾습니다. 작은 하얀 알약을 금자의 혀 밑에 넣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숨 천천히 쉬세요. 진우와 박철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금자가 갑자기 쓰러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119에 신고할까요? 진우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지만 금자가 손을 저으며 막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잠시 충격을 받아서. 하지만 여전히 얼굴이 하얗고 숨이 가빠요. 이다은은 금자를 침대에 눕히고 물을 가져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금자가 물을 조금씩 마시며 숨을 고릅니다. 이다은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한지 금자는 새삼 느낍니다. 고마워, 다은아. 금자가 이다은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이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시는 게. 병원은 필요 없어. 금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박철수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피로가 가득합니다. 평온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금자는 점점 안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녀가 진우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진우가 침울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나빴나요?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야. 금자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런 게 아니잖아.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야 하는 거야. 이다은이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니야, 다은아. 내가 평생 참고 살아봤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어. 금자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23세 이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의견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어. 늘 눈치만 보고 살았지. 그런데 다은이를 보니까 과거의 내가 보이는 거야. 점점 작아지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심지어 웃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금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철수가 불편한 듯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그건 어느 집이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댁에 적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금자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박철수가 깜짝 놀라며 금자를 바라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큰 소리 낸 적 없는 아내였거든요. 너가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금자가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다은은 이런 금자의 모습을 처음 봅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어머니, 이다은이 작은 소리로 부릅니다. 금자가 돌아봅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는 거죠? 제가 없었다면. 아니야. 금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이대로 살았을 거야. 내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진우가 머리를 감싸줍니다. 저는 어쩌면 좋죠? 어머니도 다은이도 저를 떠나려고 하고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납니다. 내가 변하면 돼. 금자가 진우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변해야 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만 살았어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고. 박철수가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다는 거야? 잘못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금자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이다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는 사실 무서웠어요. 매일 혹시 또 화를 내실까봐, 또 뭔가 잘못할까봐. 그 말에 진우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네. 걸어가다가도 발소리가 클까봐 조심하고, 문 열 때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하고. 금자가 이다은을 끌어안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다은이 금자의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 이다은의 고백에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그녀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넌 이미 내 가족이야. 금자가 이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야. 진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무언가 깨닫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박철수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이 난리치고 뭐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결국 가족은 가족끼리 살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금자는 단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녀가 이다은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다은아. 이다은은 진우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자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집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금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다은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여기 남기로 하면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 테고, 나가기로 하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테고. 이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 순간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다은은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진우도 뒤척이고 있어요.
다은아.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정말 나를 떠날 거야? 이다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진우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빴어? 다른 남편들도 다 비슷하게 살잖아. 하지만 이다은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말 좀 해봐, 다은아.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진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다은은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아요. 새벽 3시, 이다은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벽비는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때 금자도 부엌으로 나옵니다. 잠이 안 와? 네, 어머니도 그러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사선으로 내리고 있어요. 다은아,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금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둘 게 있어. 이다은이 금자를 쳐다봅니다. 뭐가요? 내가 여기 남는다면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누구든 너를 함부로 대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이다은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평생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에서도 결혼 후에도 늘 혼자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그것도 좋아. 우리 둘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금자는 이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다은아. 이제는 내가 있어. 새벽 4시,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밖 세상이 비에 젖어 흐릿해 보여요. 이다은은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그래, 뭐로 결정했어?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어요. 이다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기서는 절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눈치만 보며 살 것 같아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하자. 지금요? 응. 더 늦기 전에. 아침이 되면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자는 옷장에서 캐리어를 꺼내고 이다은은 꼭 필요한 옷들만 챙깁니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금자가 조언합니다. 이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 담습니다. 다은아, 이것도 가져가. 금자가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열어보니 이다은의 결혼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어요. 이건 내 거니까. 이다은은 결혼 반지를 손에서 빼서 상자에 넣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정말로 이 집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실감이 납니다. 금자가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릅니다. 10분 후에 온대. 두 사람은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빠뜨린 건 없는지,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챙겼는지.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소리를 들은 모양입니다. 정말 가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이다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해, 진우 씨.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게 뭐 있어. 우리는 부부잖아. 진우가 소리치려다가 참습니다. 또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니까요. 부부라는 게 이런 건가요? 이다은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매일 눈치 보고 무서워하고
혼날까봐 조심하고. 이게 부부예요? 진우가 말문이 막힙니다. 이다은이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때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금자가 미리 불러둔 택시가 온 모양이에요. 가야 해. 금자가 이다은의 손을 잡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이다은 앞을 막아섭니다. 안 돼. 못 가. 어딜 도망가. 그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망이 아니야. 이다은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 말에 진우가 멈칫합니다. 이다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여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눈빛이에요. 금자가 조용히 현관문을 엽니다. 새벽 4시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빗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가자, 다은아. 금자가 먼저 나섭니다. 이다은도 따라 나가려는데 진우가 갑자기 이다은의 팔을 잡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정말로 변할게.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다은이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놓아주세요. 이다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때 박철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소동이야? 새벽에.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어집니다. 진짜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네, 나갑니다. 금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이 집에서 상처받게 둘 수 없어요. 박철수가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돼.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집안 망신이 뭔지 알아? 하지만 금자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망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금자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적을 다시 울립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신호예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어서 운전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딸이야. 금자가 이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손 떼면 진우도 다시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말에 진우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금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금자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섭니다. 이다은도 따라 나가려는데 진우가 마지막으로 막아섭니다. 다은아, 제발.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이다은이 잠시 멈춥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려요. 3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금자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다은아, 망설이지 마.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다은은 진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저답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금자와 함께 비 오는 새벽길로 걸어갑니다.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우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다은아, 돌아와. 하지만 택시는 이미 출발했어요. 뒷유리창으로 보이는 집이 점점 작아집니다. 진우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의 얼굴에는 그제야 자기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달 후. 아침 햇살이 작은 주택의 창문으로 스며듭니다. 이다은이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해요. 옆방에서 금자도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 잤어? 금자가 거실에서 웃으며 묻습니다. 네, 엄마.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이다은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입니다. 작은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합니다. 둘이서 쓰기에는 아담한 공간이지만 서로 부딪히며 웃어넘기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요? 이다은이 낡은 가스레인지를 보며 묻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야. 조심해, 불이 세게 나와. 금자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마치 딸에게 가르쳐주는 어머니 같아요. 엄마, 제가 요리해 볼게요. 이다은이 계란을 꺼냅니다. 금자는 작은 식탁에 앉아 이다은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전에는 늘 혼자 해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 나누어 하고 있어요. 다은아, 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금자의 말에 이다은이 고개를 돌립니다. 저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여. 금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간단한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지만 이보다 맛있는 식사는 없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이렇게 사시게 되어서. 또 그런 소리에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금자가 이다은의 걱정을 만류합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아침을 먹고 이다은은 일자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마을 입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거든요. 다녀올게요, 엄마. 응, 조심히 다녀와. 작은 주택문을 나서며 이다은은 마당에 작은 화단을 봅니다. 금자가 심어놓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서울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여유로운 풍경이죠. 카페에 들어서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구한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경험 있으세요? 네, 대학교 때 카페에서 일한 적 있어요. 면접은 금세 끝났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따뜻해요. 내일부터 나오시면 돼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감사합니다. 이다은이 환하게 웃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에요. 스스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다은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새로 온 모녀네라며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어디서 왔어?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서 왔으면 여기가 심심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이다은의 진심 어린 대답에 할머니들이 웃습니다. 작은 주택에 돌아오니 금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엄마,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 축하해. 두 사람이 기뻐하며 포옹합니다. 그런데 엄마 계속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다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불편해? 아니요. 그런데 정말 엄마 같아서요. 저에게는 처음이거든요. 누군가를 진짜 엄마라고 부르는 게. 이다은의 말에 금자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금자가 이다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 이다은이 수줍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래, 내 딸. 금자가 이다은을 꼭 안아줍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모녀가 된 순간입니다. 작은 거실에서 저녁 준비를 함께하며 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엄마, 서울 생각 안 나세요? 가끔 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진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다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궁금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금자가 이다은을 바라봅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정말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드라마 속 가족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자 금자가 채널을 돌립니다.
이런 건 안 보는 게 좋겠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그런 것도 견딜 수 있어요. 이다은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거 보자. 밤이 깊어가며 둘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은아. 네, 엄마.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내일부터 일 시작하니까 힘들어도 참고 해봐. 네, 열심히 할게요. 엄마도 혼자 계시다가 심심하시면 마을 할머니들이랑 어울려요. 알겠어. 걱정 마. 금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새벽이 되어 이다은이 잠깐 깨어납니다. 옆방에서 금자가 잠든 소리가 들려요. 편안한 숨소리입니다. 이다은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나는 고아였지만 어쩌면 지금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걸지도 모른다. 이다은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다은은 처음으로 일하러 가는 날이에요. 금자가 도시락을 싸주며 첫날이니까 긴장 말고 편하게 해라고 말합니다. 네, 엄마.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우리 딸. 이다은이 작은 주택문을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금자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이곳이 진짜 집 같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이다은은 가벼운 마음으로 걷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지만 두렵지 않아요.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구나며 인사해 줍니다. 열심히 해라. 네, 감사합니다. 카페에 도착해 사장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도 잘 부탁해요. 일을 시작하며 이다은은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점심시간이 되어 금자가 싸준 도시락을 엽니다. 간단한 반찬들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한 숟가락 떠먹으며 이다은은 미소 짓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금자가 작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지냈어? 좋았어요, 엄마.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손님들도 좋으셔요. 다행이다. 피곤하지? 아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작은 이야기들이지만 서로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이다은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엄마 사랑해요. 이다은이 작게 속삭입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금자도 답합니다. 매번 화가 나면 문을 세게 닫고 물건을 던지고 때론 손찌검까지 했어요. 그땐 그냥 내가 부족해서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이다은이 작게 읊조리자 금자가 눈을 감고 조용히 이다은의 손을 꼭 쥡니다. 두 여자는 충청도 시골 마을의 작은 주택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삶을,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의 삶을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금자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다은처럼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